여러분 추석 잘못했네 벌써. 다시 보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시죠? 자,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쵸, 저도요. 가을 하면 저는 다가오는 가을 생각할 때 보름달 떠있는 추석이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추석이 되면 가족들 다 모여서 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고, 그리고 계절상으로 추워지고 한절기가 오니까 건강관리 신경을 써야 되는 때구나 하는 계절입니다. 자, 그런 계절에 맞춰서 우리 식사 관리하기 어려운 명절에 많이 먹게 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대사를 위한 C밸런스와 큐텐 플러스, 그리고 면역을 위한 제휴츠, 그리고 가을에 맞춘 기본적인 스킨케어를 위한 액티바이즈 세럼을 오늘 준비해 왔고요. 오늘 보시는 순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먼저 프로덕트 아카데미에 오시면 영양소 얘기는 사실 꼭 듣고 가시죠. 3대 영양소 하면 뭐죠? 네, 탄, 단지 세 가지가 3대 영양소이고요. 이 세 가지는 뭐가 될 수 있는 영양소죠? 네, 역시 여기는 다르네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3대 영양소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한국인 주식으로 먹는 주된 영양소죠. 보시는 것처럼 영양소 중에서 반이 훨씬 넘고 거의 70% 가까이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주로 영양소로 쓰면서 우리는 부족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을 대신에 탄수화물 대신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탄수화물은 그 중에서도 지방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예요. 우리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에너지가 남아요. 그러면 뭘로 쌓이죠? 그렇죠. 지방단 아니면 이런 데 쌓이죠. 이렇게 지방으로 쌓이고, 반대로 우리 너무 굶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너무 쪽 끊어요. 그럴 때도 지방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그리고 탄수화물 없어도 지방 대신 쓸 수 있는데, 그럼 탄수화물 웬만하면 좀 적게 먹는 게 좋을까요? 좀 끊어봐야 될까요, 오늘부터? 그렇죠. 밥 끊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탄수화물은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일단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대신 쓰면 그렇게 지방을 쓰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이 계속 생겨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돼서 근육이나 신경 이런 데 영향을 끼쳐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근육 움직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어디? 뇌가 탄수화물만 그냥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중에서 반은 뇌가 혼자 다 써요. 그리고 남은 걸 우리 몸에서 마저 사용하기 때문에 좀 배부르게 밥 먹고 나서도 뭐 좀 공부하거나 잔머리 굴리고 나면 피곤하고 꼬르륵 하죠. 네. 그리고 시험 치기 한 2시간 전에 초콜릿 한 조각 먹으면 집중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뇌가 포도당, 이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자, 탄수화물도 다른 영양소처럼 이렇게 소화가 돼야 우리 몸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탄수화물은 당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쪼로로로 길게 이어진 것 같은 당분의 복합체예요. 그래서 입에 딱 들어가자마자 소화가 시작되는데, 지방이나 단백질은 꿀꺽 삼키고 나서 뱃속에서 소화가 시작되는 반면에 탄수화물은 입에 있는 침, 아밀라제에 의해서 벌써 두개가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고리 탄수화물이 메가당이라고 하는 짧은 고리의 탄수화물로 조금 잘리고, 입에서 다 그렇게 잘릴 수는 없으니까 쪼로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마저 잘리고요. 소화가 마저 되면 진주알 하나하나 같은 단순당이라고 하는 당분이 됩니다. 단순당은 대표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분을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과당, 설탕처럼 여러분 드셨을 때 단맛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순당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소화가 될수록 점점 더 달콤해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달콤하게 먹으면 빨리빨리 흡수가 되겠죠? 소화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흡수가 되면 어디로 갈까요? 네, 조금 많이 다운이 되셨네요. 자, 퀴즈가 한번
어디로? 혈관하신 분. 저요. 네, 선물 이따가 드릴게요. 네, 우리 장에도 근육이 있어서 막 움직이죠? 장에도 혈관이 있거든요. 장벽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혈액으로 당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에 있는 닭이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혈당 높아지면 나오는 호르몬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분비됩니다. 자, 인슐린은 뭐 한국인한테 친근하죠. 당뇨 걸리면 약으로도 먹고 주사로도 맞고 그런 게 인슐린입니다. 자, 인슐린은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인가요? 아니면 낮춰주는 호르몬인가요? 낮춰주죠. 어떻게 낮춰주죠? 혈액에 있는 당분을 어떻게 없애죠? 세포들한테 들어가게. 천재. 사장님 천재. 아, 사장님이셨어요? 네, 역시 혈액에 있는 당분을 세포로 보내주는 거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혈관이에요. 음식을 먹어서 당분이 혈액으로 쪼로로록 흡수가 되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우리 세포에 있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로 이 당분을 보내줘요. 미토콘드리아 공장에서 에너지 만들라고 원료화라고 보내주는 거죠. 자, 그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이 공장에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입니다. 자,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우리 에너지 아무리 먹어도 세포 안에 못 들어가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자,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표현한 게 우리 혈관을 감싸고 있는 세포예요.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아이가 원래 있고요. 당분이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어요. 문이 평소에 잠겨 있는데 이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자물쇠에 인슐린이란 열쇠가 철커덕하고 결합을 해야 그래야 문이 열리면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이 없다 그러면 세포 안에 못 들어가고 당분이 어디 있을까요? 혈관. 혈액에 있어서 혈당은 계속 높아지고 세포는 그쵸, 왜 에너지 못 만들어요. 세포에 들어야 에너지 만드는데 에너지 못 만듭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세포 공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에너지 만들어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어머. 네, 맞습니다. 자, 뭐 할까요?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인슐린이 하는 역할 에너지 생성 말고 포도당 저장. 주셨어요. 포도당 저장. 지방으로 바꿔야 제가 너무 부담을 드렸나 봅니다. 네, 에너지 저장 맞습니다. 인슐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에너지 만들게 넣어주고 남는 거 저장해요. 자, 인슐린 맞아요. 그렇죠. 마이크 떼니까 갑자기 말씀 잘하시네요. 자, 인슐린 역할이 세포에서 에너지 쓰라고 쓸 때 갖다 주고 남는 거 저금해주고 이런 거 하는 애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자, 우리 사람이 건강하면 인슐린이 일 잘하고 이제 식사 습관 관리 잘하고 하면 밥 먹고 나서도 혈당이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도 식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유지가 돼요. 너무 높아지기 전에 인슐린이 나와서 필요한 데 보내주고 저장도 하고 그리고 낮아지면 저금해 놓은 거 꺼내 쓰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자, 문제는 언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혈당 들쑥날쑥하게 되는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죠? 혈당이 이렇게 계속 높아져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라색 옷 입으신 사장님. 그렇죠. 탄수화물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아까 손들고 파란 옷 입으신 사장님. 땡! 탈락! 높아질 때 많이 먹어서도 높아지고 또 남자 사장님. 세포들한테 안 들어요. 네, 맞아요. 너무 이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인슐린이 말 안 들으면 혈액에 당분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죠? 먼저 아파요. 왜냐하면 혈액에 당분 많으면 혈액이 끈끈할 거 아니에요. 잘 흘러갈까요?
여기 막 응어리를 줘요. 막 막아버리겠죠? 그러다 터지고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렇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걸리신 분들 보면 끈끈한 혈액이 여기저기 끝까지 못 퍼지니까 혈액 시작되는 심장에서 제일 먼 곳 어디부터 아프죠? 발가락 맞아. 그까지 끈끈한 피가 못 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모세혈관 많은 장기가 있는데 눈, 혈관, 실혈관 많죠? 그리고 신장, 맞아요. 신장에도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가느다란 혈관까지 혈액이 못 지나가면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플 수가 있고, 근데 요즘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탄수화물 섭취 열심히 관리하면서 이 인슐린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왜죠? 아플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살쪄요. 자, 탄수화물이 계속 많으면 자, 탄수화물 높아지면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자, 인슐린이 나오는데 아까 인슐린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일도 한다라고 했죠. 자, 당분이 계속 많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 당분 많네. 에너지 많으니까 저금해놔야겠다. 인슐린이 계속 저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주 인슐린이 분비되고 이렇게 저장되기 쉬운 몸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헬스 좀 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 닭가슴살하고 우리 밥 드세요? 흰쌀밥 안 드시죠? 뭐 드세요? 단백질도 탄수화물 줄이는 것도 그렇고 고구마, 옥수수 그쵸? 탄수화물 적은 걸 드시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인슐린 적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잠깐 어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탄수화물 불쑥 솟는 거 요즘 다 아시죠? 무슨 스파이크?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자, 운동할 때 우리 배구하고 축구하고 이러면 신발 밑창에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스파이크죠? 뾰족뾰족 막 당분이 솟아요. 그럼 배구할 때 스파이크 어떤 건지 아세요? 배구할 때는? 맞죠? 팡! 맞아요. 팡 치는 거. 저 혈당이 팡 치고 뾰족뾰족 치솟는 게 혈당 스파이크예요. 이럴 때 혈당이 불쑥 올랐다가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혈당이 스파이크 있고 나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빨리 올라간 만큼 빨리 떨어지겠죠? 자, 빨리 떨어지면 갑자기 피곤해요. 갑자기 당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피곤하고 그리고 당분이 떨어지면서 아 빨리 에너지원 되는 거 먹어야겠다. 고칼로리 먹고 싶어. 그러면 또 막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 그쵸? 그쵸? 뭐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탕후루를 먹었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계속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혈당이 불쑥 오르면서 스파이크, 세포의 문을 꽝꽝꽝 자꾸 쳐요. 자꾸 세포의 문을 스파이크로 꽝꽝꽝 두들기면 이 세포의 문이 고장 날까요? 안 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세포에 당분 들어가는 문이 고장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인슐린이 폐장에서 나왔는데 세포랑 혈관에서는 하도 언제나 당분이 높고 인슐린 펑펑펑펑 쏟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 나온지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혈액에서는 당분 높으니까 인슐린 좀 나와봐 이렇게 하겠죠. 세포에서는 우리 에너지 안 들어왔어. 인슐린 가져와서 문 좀 열어봐. 에너지 좀 넣어줘. 계속 이러겠죠. 계속 인슐린이 펑펑펑펑 과다 분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 세포의 문은 고장났으니까 우리 세포는 인슐린 나왔는지 계속 몰라요. 펑펑펑펑 인슐린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세포가 인슐린 말 안 듣고 저항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인슐린을 펑펑펑 나오게 하니까 그럼 자꾸 지방도 펑펑펑 어떻게 이런 데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 밸런스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지 않으면 살이 찌기 쉬운 몸, 살찌고 나서 각종 질병이나 노화도 되기 쉬운 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그런 분들도 요즘 키토 식단, 저당 식단 하시면서 탄수화물을 줄여서
인슐린 나오는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당 밸런스가 날씬한 몸에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셨고요. 그렇게 혈당 밸런스를 잘 관리하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달고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린 여기에 뭐 배우러 왔죠? 피트라인 배우러 왔죠? 그래서 피트라인으로 필요한 영양소, 혈당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인슐린이 말을 잘 듣게 해주는 인슐린을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자, 바로 그 제품이 오늘 소개해드릴 가벼운 명절을 보내기 위한 시밸런스와 큐텐 플러스입니다. 자, 길었죠? 네, 인트로예요. 근데 뒤에는 좀 짧습니다. 제가 지금 임팩트 있는 강의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보시는 시밸런스 위쪽에 있는 문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둘러서 말했지만 최대로, 네, 맞아요. 최대로 먹어라는 아니겠죠.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자, 우리 본사 홈페이지 가면 한마디 더 있어요. 탄수화물을 즐기세요 라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탄수화물 먹어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바로 시밸런스의 크롬, 아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식이섬유입니다. 자, 크롬이란 아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요 세포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 세포 문 열리는 거 아까 기억하시죠? 인슐린은 열쇠, 그쵸? 자, 이렇게 인슐린이란 열쇠가 수용체랑 자물쇠에 철커덕 결합해야 세포의 문이 열리는데, 이때 만약에 크롬이 있으면, 요 크롬 보이세요? 조그만 거? 네, 저 이거 제가 손으로 열심히 그린 거예요. 한 땀 한 땀. 진짜요? 자, 이 크롬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스포 너무 앞에서 너무 모범생 사장님이 스포를 너무 하십니다 지금. 자, 요 크롬은 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크롬 결합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크롬 결합체가 중요합니다. 크롬 결합체가 여기 인슐린 수용체랑 자물쇠에 철거덕 붙으면 자, 붙기 전에 붙은 후에 잘 그렸죠? 붙기 전에 이랬다가 붙은 후에 보시면 인슐린이 살짝만 닿아도 잘 붙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크롬이라는 애는 크롬 결합체를 만들어서 인슐린이 원래는 그냥 열쇠였다. 그러면 인슐린이 이제는 파워풀한 열쇠. 땡! 자, 인슐린이 요 고속도로 지나갈 때 하이패스 띡 찍고 지나가는 것처럼 카드 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도와주는 애가 바로 크롬 결합체입니다. 자, 이 크롬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크롬을 당분이 좀 높아져도 견딜 수 있게 유지해준다. 그래서 당분의 내성이 있게 해주는 인자다. 그거를 또 어려운 말로 내당능 인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로는 줄임말로 GTF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고 가실 거는 어려운 걸 아실 필요는 없지만 크롬은 인슐린이 열쇠에서 하이패스 되게 해줘서 문이 착착착 열려서 우리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속속속 들어오고 혈당은 쭉쭉쭉 낮춰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애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GTF 세 글자만 기억해서 가시면 다음에 여행 가셨을 때 외국에 보면 크롬 살 때 보면 GTF 크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크롬의 형태로 이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그 제품이 바로 우리 피트라인에서는 시밸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밸런스를 제외한 다른 2가지의 성분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이것도 직접 제가 그렸는데, 자, 아연 뭐 하는 애게요? 맞춰보실 분? 아연 손 들고 한번 검정하게. 네. 그것도 맞는데 저 아저씨 보고 한 번만 맞춰주세요. 인슐린 배달 이따가 드릴게요. 꼭 오셔야 돼요. 자, 인슐린 배달해 줍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지는데 만들어 합성해도 필요해요. 근데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 필요한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정답 쿠팡맨 같은 이런 쿠팡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쿠팡맨 같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인슐린을 배달해주기 때문에 인슐린이 자동차라고 생각했을 때 아연은 바퀴예요. 바퀴 없는데 자동차 움직여요? 아니요. 그쵸? 그래서 그냥 내가 건강한데 혈당이 자꾸 높아. 그러면 아연이 부족해서 그러신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이섬유는 장벽에서 영양소가 흡수될 때 장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지금 막고 있어요. 장벽을 막아서 영양소 흡수 못되게 방해를 합니다. 특히 시밸런스에 들어있는 구아바 추출물이나 옥수수 덱스트린, 구아검 이런 애들은 식이섬유도 불용성, 수용성 있는 거 아시죠? 네, 걔들은 불용성이게요, 수용성이게요? 오, 팽팽하네요. 자, 퀴즈 그럼 불용성일까요, 수용성일까요? 맞춰보실 분. 불용성. 흰 옷 입으신 불용성. 네, 맞습니다. 아니요. 수용성입니다. 정답입니다. 수용성. 네,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식이섬유가 물에 녹는다는 게 아니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수세미나 스펀지처럼 머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양분들을 머금고 있으면서 잘 놓아주지 않아서 흡수가 늦어지게 해주어서 혈당이 불쑥 오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당분이 치솟지 않게 해서 인슐린을 통해서 우리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크롬, 그리고 인슐린이 말을 잘 듣게 해주는 아연과 혈당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는 식이섬유 세 가지가 함유된 제품이 바로 시밸런스입니다. 자, 그리고 시밸런스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코엔자임 Q10 플러스인데요. 자, Q10 플러스 평소에 어떤 제품으로 알고 계셨죠? 혈압 낮춰주고 항산화해주죠. 근데 오늘은 새로운 역할,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코큐텐이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셨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겠는데요? 자, 비타민 B가 에너지 대사에 필수라는 거는 원래 많이 들으셨죠? 자, 이렇게 에너지 막 만드는 공장 돌아가는 과정에서 Q10은 다 에너지 만들고 나서 중간중간 단계에서 뭐를 하냐면 이 탄수화물이랑 화학적 반응하면서 막 에너지를 만들 때 수소라고 하는 전자를 막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소라는 전자가 에너지를 마지막에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자, 마치 우리 수력발전소에서 물이 한꺼번에 막 떨어지면 그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수소라는 이 전자가 세포 벽에 한꺼번에 확 하고 떨어질 때 이렇게 에너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자,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한꺼번에 방출해서 에너지로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자, 에너지가 만들어져도 완성이 안 돼서 쓸 수 없으면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나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소모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좀 더 가벼운 명절을 보내기 위한 제품으로 시밸런스와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밸런스는 다들 알고 계시죠? 식사 전에 드시면 더 좋고 후에 드셔도 괜찮긴 해요. 식사 전에 드시고, 그리고 하루 3번 코엔자임 Q10으로 우리 에너지 소모가 잘 될 수 있는 것까지 도와주시면 추석을 조금 더 가볍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급한 마음이네요. 여러분 혹시 그 밥 한 공기가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저 뭐를 퀴즈를 못 하겠네요. 정답, 저희 예쁜 사장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밥 하루 3번 먹죠? 밥 한 그릇에 300칼로리예요. 송편은 한 개에 몇 칼로리인지 아세요? 50? 땡. 네, 송편은 한 개에 3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송편 몇 개 집어 먹어도 우리 추석이 되면 상에 뭐가 올라요? 잡채 먹고 전
고구마 튀김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나서 밥 먹고 나면 할머니가 식혜랑 송편이랑 과일을 먹으라고 합니다. 안 먹으면 혼나죠. 그쵸? 그리고 저녁 되면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식혜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그럴 때 바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제품으로 가벼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제품입니다. 굉장히 올 여름에 친숙한 제품인데요. 환절기 면역을 위한 제품으로는 젤슈츠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뭐 이런 얘기, 다음에 요런 얘기 금방 이해하셨죠? 네. 2초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젤슈츠의 또 다른 기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젤슈츠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A는 피부를 만들 때 원래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피부 중에서도 이 장기 속에, 코 속에, 입 속에, 그리고 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피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점막. 네, 점막입니다. 이 점막은 다른 피부와 다르게 끈끈한 점액을 분비할 수 있어요. 점액은 생각해보시면 우리 코에 먼지 들어가면 끈끈한 점액 콧물 나서 씻어내리죠. 입안에 지저분한 거 들어가면 침이 나와서 막 살균을 하죠. 자, 그리고 위나 폐에서 이렇게 점액으로 뒤덮여 있다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범하면 이 점막과 점액은 이 위험한 성분들과 싸워서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몸의 갑옷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에어컨 틀었다가 에어컨 꺼졌다가 뭐 지금 쳐서 지나니까 밤에는 10도씩 차이가 나죠. 일교차가 심합니다. 자, 이렇게 환절기가 돼서 기관지를 통해서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 많을 때, 자, 여기 다 어디예요? 점막이 있는 곳이 어디죠? 코, 입, 폐. 다 우리 이런 환절기 기관지 질환이 침범할 수 있는 기관이죠. 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젤슈츠의 비타민 A이고, 비타민 C는 바로 비타민 A가 만든 그 세포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원래 항산화 성분은 이렇게 항산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데, 더 나가서 항산화 영양소는 염증 반응, 감기 걸리면 열나고 기침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게 염증 반응이죠. 그 염증 반응을 줄여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감기, 독감, 폐렴, 자,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발생률도 줄어서 예방이 되었고, 그리고 걸렸을 때 끙끙 아픈 기간이 85%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아플 거 5일 아프고 끝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영양소인 거죠. 자, 이렇게 이런 감기, 독감, 폐렴이 걱정되는 시기인데, 최근에는 또 무엇이 유행을 하고 있죠? 코로나. 네,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관련된 연구도 있었어요. 자, 여러 가지 항산화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대장인 비타민 C는 자, 코로나와 관련한 연구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게요? 자, 어렵게 적혀있지만 쉽습니다. 자,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염증을 퍼뜨리는 애거든요. 자, 덜 퍼뜨리게 해줬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복사를 하면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복사되는 효소를 줄여주었다. 덜 퍼지게 해줬다. 세 번째,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토끼가 숲속에서 뭐 만났을 때? 그렇죠. 호랑이 만났을 때 도망쳐야 돼. 나 싸워야 돼. 막 이렇게 바짝 긴장하면서 에너지를 막 끌어올려서 우리가 위험한 물질과 싸우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코티솔인데, 코티솔이 잘 생기게 해줘서 염증과 바이러스와도 막 잘 싸우게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여름에 저희가 너무 열심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젤슈츠 사과맛, 지금까지 좀 특별한 맛,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로 기억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하면 네, 하지만 뭐 쓰고 있죠? 네, 그리고 어떻대요? I'm okay. 네, 아시겠죠? 네, 꼭 오늘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제품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은 가을에는 또 다른 피부에 고민이 생깁니다. 가을 되면 여름 내내 시꺼멓게 탄 피부에서 이제 슬슬 갑자기 없던 점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너 얼굴이 좀 상했다. 진짜로 세포가 상해요. 네, 이렇게 자외선에 피부가 많이 손상됐고 무엇보다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른 계절입니다. 자, 이런 계절에 저희 대표 제품인 바르는 액티바이즈 세럼은 항산화를 통해서 세포를 보호해주고 어두워진 피부를 환하게 해주고 그리고 촉촉한 피부는 물론 활력 있는 피부까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피부의 구조. 자,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사실 이런 건 너무 이제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UV도 자외선이 UV죠? 네. 근데 이 자외선도 종류가 있어요. A, B, C가 있습니다. 자, 저는 A랑 B를 가져왔는데 여름 자외선이 어떤 자외선 같으세요? A일까요? B일까요? A. 여름 자외선 B. 시커멓게 탔죠. 자, 겉을 시커멓게 태우는 자외선이 바로 UVB입니다. 자, 옛날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자, 봄볕에는 누구를 내보내고? 그러면 가을볕에는? 어머, 예습 배우셨나요? 공개가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하시지? 자, 그러면 자, 우리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에 시꺼멓게 타니까 시꺼멓게 되지 말라고 딸은 안 내보내고 며느리를 이제 내보냈겠죠? 근데 가을에 우리 공주님은 별로 안 탈 것 같아서 내보냈어요. 별로 안 탔어. 근데 가을에 무슨 자외선이 많았을까요? UVA는 가을에 많았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한데 이 뾰족한 알파벳 A처럼 뾰족하게 아래 진피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세포를 막 파괴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세포를 상하시키고 노화시키는 그런 자외선이 UVA고 가을에 가장 많은 자외선이 어때요? 쌤통이죠? 그쵸? 그쵸? 쌤통이죠? 자, 이 뾰족한 UVA는 깊이 진피층에 침투를 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세포를 상화시킵니다. 세포의 상화는 세포의 노화죠. 자, 피부를 노화시켜서 주름 만들고 울룩불룩하게 세포를 죽이는 그런 자외선인데 이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자외선은 항산화 성분인 유비퀴논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유비퀴논은 아까 잠깐 나왔던 코엔자임 Q10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코엔자임 Q10. 자, 사장님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그럼 설명을 해볼까요? 네, 사실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이제 활성산소와 황산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이렇게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이제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바로 유비퀴논, 코엔자임 Q10입니다. 자, 그리고 UVA가 나왔으면 UVB, 아까 기억나시죠? 여름에 까맣게 태우는 자외선, 이제 표피, 각질만 태우는 자외선인데, 자, 속이 손상 안 입고 그럼 겉이 타는 거는 괜찮나요? 안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액티바이즈에 나이아신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바르는 액티바이즈에도 들어 있어야겠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로 들어 있는데, 자, 이 UVB가 피부를 태우면 피부 검게 하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 속에서 막 생겨요. 근데 이 멜라닌 색소가 겉에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쪽에서부터 생기거든요. 밑에서부터 생겨가지고 나중에 며칠 지나면 스물스물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모르다가 여름 지나면 막 점이랑 주근깨랑 기미랑 생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멜라닌 안 생기게 하는 게 나이아신 아마이드일까요? 아니에요. 안 생기게는 못해요. 자, 안 생기게는 못하고
이렇게 멜라닌 생겼는데 밖으로 못 나오게 막 눌려줘요. 그래서 멜라닌으로 꺼멓게 탄 피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덕분에 여전히 환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히알루론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촉촉한? 네, 이 피부 진피층에서 자기의 부피보다 1000배에 가까운 수분을 저장하고 있으면서 피부 속에 수분을 저장해서 속단기 없애주는 게 바로 히알루론산이고, 또 판테놀이라는 비타민 B5는 안쪽이 아닌 겉에서 수분 자석처럼 당겨줘서 겉에 있는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안과 밖에서 수분을 지켜주는 성분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피트라인의 가장 시그니처 성분, 바로 식물 추출물인데요. 페퍼민트와 로즈마리 추출물은 좀 시원한 느낌을 주는 허브라서 피부를 시원하게 식혀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과라나와 커피에는 뭐가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카페인은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바르면 요 모세혈관의 혈액이 막 돌게 해줘요. 네, 혈액에 수분, 그리고 열감, 영양 다 있죠? 근데 피 안 통하면 피부가 굳고 막 근육이 뭉치잖아요. 근데 그런 부위에 발라놓으면 카페인이 바깥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액을 막 돌게 해줘서 영양분, 수분, 열, 에너지 다 공급을 해줍니다. 바로 이 식물 추출물로 인해서 우리는 액티바이즈 세럼을 바르면 따끈따끈 에너지가 막 도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제품 피트라인 액티바이즈 세럼으로 환한 피부, 세포 건강, 수분 장벽, 에너지까지 챙기시고 더 건조해지면 브라이트닝 포에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가을에 맞추어서 활용하실 만한 제품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굉장히 급하게 달려왔는데,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이제 다가오는 가을 동안 사업 정말 잘 되시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트렌드 제품 비전 소개해주신 조화정 예정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